야,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당장 일어나. 뭐라고요?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 여기서 그렇게 함부로 앉아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쇼핑몰 바닥에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아니 잠깐만요. 저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휠체어도 제 것이 아니라 쇼핑몰 측에서 비치해 둔 거잖아요. 네가 어디서 뭘 빌렸든 상관없어. 빨리 치워. 여긴 지나다니는 길이야. 잠시만요. 저는 그냥 발목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안 붐비는 구석이어서 앉았을 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너 같은 사람이 한가롭게 앉아 있으면 다른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게다가 여긴 명품관 입구 근처야. 그쪽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긴 해? 저도 쇼핑몰 이용객이에요. 이름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전 문과영입니. 저도 티켓 사서 주차비 내고 물건 사러 온 평범한 손님이라고요. 문과영이라고?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도 여긴 그런 거 통하지 않아. 내 말 들어. 네가 유명인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 아닌가? 유명인이라서 조심해야 한다는 게 꼭 이렇게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이유가 되나요? 모두 같은 손님이고 제게도 휴식이 필요해요. 웃기고 있네. 네가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이라면 여기 앉아서 측은함을 유발하는 것도 다 계산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세요? 저 그런 의도 전혀 없어요. 보안요원, 이 사람 즉시 치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 발목 상태가 정말 안 좋아서 내가 직접 치울까? 아니면 보안요원이 끌어내도록 둘까? 이러지 마세요. 저도 여기서 구매할 물건이 있고 발목이 아파서 진짜 움직이기 힘들다고요. 그 시끄러운 목소리에 주변을 둘러싸던 사람들의 말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다. 마치 북적거리던 통로가 찰나의 정적에 휩싸인 듯 모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늘 바쁘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보안요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문과영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실내는 쾌적한 에어컨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 사이 젊은 남녀 두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기, 방금 보셨어요? 저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데 혹시 그 여자가 배우 문과영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큰 소리 지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지? 누군가 영상을 찍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거 너무 심한데 좀 지켜보자. 혹시나 우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의 시선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서서히 이동했다. 이 갈등이 더 커질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불안과 동시에 이 부당해 보이는 장면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는 듯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행인들, SNS에 익숙한 이들은 자기 계정에 무언가를 올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한편 다른 구석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은 자신이 애용하던 쇼핑몰에서 이런 소란이 벌어지는 것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다른 손님도 편하게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계속 지켜봐야겠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보안요원과 문과영 사이의 대화를 계속 귀담아 듣고 있었다. 자, 다들 집중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세요. 라는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렸다. 분위기는 이미 이거 끝까지 봐야 해 라는 느낌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지켜보자. 혹시 문과영이 불공정 대우를 받는 거면 우리가 영상 찍어서 알려야지. 그래,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 짧은 수군거림이 오가며 모두는 눈을 떼지 않았다. 이들의 시선 속에서 문과영과 보안 책임자는 더욱 팽팽하게 대립했다. 혹시 여기 롯 프리미엄몰 맞죠? 제가 잘못 찾아온 줄 알았나요? 맞긴 한데 네가 앉아 있을 곳은 아니라는 거야. 여긴 VIP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이기도 하고 VIP만 이용할 수 있는 의자라면 표기를 해두셨겠죠. 저도 티켓 끊고 들어온 손님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네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괜히 눈에 띄니까. 아직 쇼핑을 마치지도 않았고 발목이 나을 때까지 조금만 앉아 있으면 안 될까요? 네가 불편하면 쇼핑을 안 하는 게 정상이겠지. 쇼핑몰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싶으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안내를 받으라고. 문과영은 숨을 고르며
알겠습. 그런데 지금 당장 안내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전 이미 이 의자를 쓰라는 안내를 받고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고성을 지르시면 저도 당황스럽네요. 하고 한껏 예의를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안색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순서 타령이야. 네가 먼저 제대로 문의도 안 하고 배회한 거겠지. 설령 누가 의자나 휠체어를 준다 해도 VIP 구역에 들어와서 함부로 앉아 있는 건 절차 위반이야. VIP 구역이라고요? 제가 들어오면서 어떤 출입증도 받지 않았는데 일단 여기 일반 고객도 다 보이는데요? 너 유명인이라는 걸 무기 삼아 어디든 쉽게 접근하려 했지. 난 안 속아. 정말 억울하네요. 저 그냥 발목 부상 때문에 잠시 쉬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저를 몰아붙이시는지. 이때 주변에서 여성 고객 한 명이 불쑥 목소리를 높였다. 저기요, 제가 봤는데요. 이분 그냥 다리 절뚝거리면서 들어오셨고 누가 휠체어는 저쪽에 있다고 안내해 주던데요. 일부러 주목받으려 한 행동이 아니에요. 저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증인이 나타났네. 그러니까 이쪽 보안 책임자가 좀 과하게 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중년 남성도 거들었다. 일반 고객이든 뭐든 아파서 휠체어에 잠깐 쉬고 있는 것까지 막는 건 너무한 거죠. 보안 책임자는 노려보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당신들이 뭘 알아? 내부 방침이란 게 있고 오해로 보이지만 분명 VIP 전용 공간에 함부로 들어온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자 방금 말을 꺼낸 중년 남성이 되받았다. 방침이면 내부에서나 지키세. 여기 바닥 마크도 일반 통행 구역인데요. 곧이어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위치 정보를 가리키며 말했다. 위치 표시 보이죠? VIP 통로는 저기 구석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분은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 계시잖아요. 사람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보안 책임자는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다들 그만. 난 이 쇼핑몰의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원칙을 따를 의무가 있어. 문가영 씨, 여기서 계속 버티면 경범죄로 처리할 수도 있어. 문가영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경범죄요? 전 규정을 어긴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보안 담당자가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게 이상해 보이네요. 주변에서 사람들의 속삭임이 커졌다. 이거 완전히 갑질 아닌가? 저도 이렇게까지 심한 건 처음 봐요. 우리 빨리 영상 찍어서 SNS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너희 중에 아무리 찍어봤자 헛수고야. 여기 CCTV도 있고 내가 정식으로 보고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보안 책임자는 자꾸만 더 큰 목소리를 냈다. 문가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일단 알겠습. 제가 따로 이동할게요. 정말 발목이 아파서 잠시 쉬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갈등이 커지는 줄은 몰랐네요. 저도 유명인으로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보안 책임자는 그의 말을 끊고 비웃듯 말했다. 유명인, 설마 네가 이 문제로 동정을 받길 원하는 건 아니지? 아무튼 나가, 혹은 내가 나가게 만들든가. 어딘가에서 매장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급하게 달려왔다. 어, 어서 진정들 하세 고객님들. 소란이 커지면 상부에서도 난처해집니. 보안 팀장님, 조금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끼어들 일 아니야. 가게 직원이면 직원답게 물건 진열이나 해. 아니 저기, 이분 문과영 저도 여기서 물건 사겠다고 하셨어요. 몇 분 뒤에 예약된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사태가. 예약이고 뭐고. 난 지금 여기서 불법 점거 중인 사람을 치우느라 바쁘다. 문과영이 따졌다. 불법 점거라뇨. 저는 안내를 기다리며 쉬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파서 쉬고 있다는 핑계는 집에서나 대. 여기서는 안 통해. 사람들은 점점 더 붕괴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보안 책임자가 맞아? 갑질 끝판왕이네. 나도 촬영 중이야. 이거 분명히 인터넷에 올라갈 거야. 이제 모라는 마치 공연장처럼 떠들썩해졌고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라이브 방송까지 켰다. 누군가는 게시글을 작성 중인 듯 화면을 정신없이 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문가영은 시선을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이 쇼핑몰 자주 이용하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행사 때문에 들렀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행사 때문이라니? 무슨 행사? 이번에 시사회 초청권을 몇 분께 드리려고 쇼핑몰과 제 소속사가 협력해서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관계자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에이 참, 그럼 제대로 안내를 받아야지. 왜 멋대로 돌아다녔어? 언제부터 쇼핑몰 구석에 잠시 앉는 것도 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된 건가요?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다. 행사 때문에 온 거라니 정식 초청인 거네. 그럼 쇼핑몰 측에서 기본적으로 안내를 했어야지. 보안이랍시고 사람을 마구 내쫓는 건 좀 지나쳐. 보안 책임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지나치다고? 나야말로 회사 방침 지키는 거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유명인들이 일반 손님들 통행 불편하게 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경우를 봤어. 난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을 뿐이야. 문가영이 힘겹게 일어섰다 발목을 절뚝거리며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네요. 저야말로 통행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오히려 저를 둘러싸고 고성 지르는 게 더 통행 방해 아닌가요? 하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20대 청년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 보안 팀장님, 제가 목격한 바로는 이분이 통로 한쪽에 쪼그려 앉으려다가 직원 안내로 휠체어를 이용한 거였어요. 오히려 더 안전하게 비켜 계셨다고요. 그러자 보안 책임자는 그 청년에게 매섭게 쏘아붙였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 괜히 참견 말고 본인 쇼핑이나 해. 저도 고객이라 제 권리를 말하는 겁니. 부당한 행위를 봤을 때 발언할 자유가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가 터져 나왔다. 맞아요, 말할 자유 있죠. 지금 보안팀장님이 하는 건 너무 과도해요. 정말요, 저도 어린아이 데리고 다니는데 혹시 아이가 다쳐서 잠시 쉬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쇼핑몰 너무 실망이다. 이런 곳인지 몰랐네. 보안 책임자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눈살을 더욱 찌푸렸다. 다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떠들고 있는데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걸 알아도 그때 쇼핑몰 매니저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중년 사내가 급히 등장했다. 팀장님, 잠깐 말씀 좀. 왜 이런 소란이 난 거죠? 말 그대로입니? 여기에 함부로 앉아있던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네요.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문가영에게 살짝 고개 숙였다. 문가영 씨, 죄송합니. 저희가 사전에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안내 도와드릴 테니 혹시 불편하신 점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 근데 저분이 계속 저를 불법 점거니 뭐니 하면서 몰아쓰고 있어요. 보안 책임자는 씩씩거리며 불법 점거가 아니라 무단으로 구역을 침범한 거라니까 하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지만 매니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팀장님, 일단 진정하시죠. 공공장소에서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르면 오해만 커집니다. 매니저님, 저도 회사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규정이라 해도 과잉 대응은 회사 이미지에 전혀 좋지 않아요. 게다가 이분은 행사를 위해 특별 초청된 분이기도 하고 주변에선 맞아, 행사 초청 손님이라고 하며 한두 명씩 거들었고 매니저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보안 책임자에게 사태 수습을 지시했다. 팀장님, 우선 이분께 사과부터 하세. 잘못을 인정해야 일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왜 사과를 합니까?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호들갑 떠는 게 잘못된 거지. 정말 억지 부리시는군요.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문가영이 분노 어린 눈빛을 보냈다. 드디어 군중 속에서 한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팀장님, 이런 식이면 쇼핑몰 명예가 떨어지는 건 물론 전체 시스템이 비난받게 됩니. 게다가 다들 녹화 중이니까. 그러자 보안 책임자도 순간 흠칫하며 시선을 이리저리 둘렀다. 사람들이 카메라를 켠 차에 지켜보고 있으니 곧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직감하는 듯 보였다. 지금. 녹화 중이라고? 다들 휴대폰 꺼. 누군가가 대꾸했다. 우리 마음이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 공개된 장소에서 공권력 남용이나 갑질을 찍는 건 증거 수집으로 정당한 행위일 텐데요.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 표정을 한 보안 책임자는 더 이상 말이 궁해 보였다. 그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자 매니저가 상황을 어느 정도 수습하려고 나섰다. 문가영 씨, 거듭 죄송합니. 저희가 아픈 다리를 배려해 안전하게 휴식하실 수 있는 곳으로 모셨어야 했는데 내부 전달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발목 다친 상태에서 어딜 어떻게 찾으라는 구체적 안내가 없어서 난감했어요. 이건 유명인이고 모고를 떠나 장애인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도 시스템을 개선해야겠네요. 보안팀장님,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 휠체어가 필요한 분들이 간단히 도움받을 수 있는 절차부터 다시 점검합시다. 보안 책임자는 여전히 씁쓸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매니저의 말에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그래, 이런 일은 한 번쯤은 바뀌어야 해. 유명인이 아니라도 누구든 편하게 쉴 수 있어야지. 사실 발목이나 무릎에 문제 있으면 의자 찾아다니기 힘들잖아. 문가영은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지만 어느 정도 차분함을 되찾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일, 그냥 넘어가긴 힘들 것 같아요.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불편을 겪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곳에 안전휴식존 같은 제도적인 공간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자 군중 중 몇 명이 안전휴식존,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하고 술렁거렸다. 매니저도 곧바로 한번 논의해보겠습. 저희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하니까요. 하고 맞장 붙였다. 한편 옆에서 촬영 중이던 청년이 한마디 했다. 그래도 이번 사건으로 쇼핑몰도 반성할 거고 보안 팀장님도 자기 태도를 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안 책임자는 맹한 표정으로 내가 굳이 하려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다시 느꼈는지 입을 다물었다. 매니저가 그를 옆으로 잠시 데려가더니 작게 소공어렸다. 팀장님, 회사 이미지 때문에라도 지금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게 맞습. 그리고 더 이상의 마찰을 일으키면 우리도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보안 책임자가 코웃음을 치며 내가 곤란해지면 책임이라도 져주시게요. 하고 비꼬았다. 그러나 매니저의 단호한 표정에 결국 그도 한 발 물러선 듯했다.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모두에게 향해 말했다. 저희 쇼핑몰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특히 발목 부상으로 불편을 겪으신 문가영 씨께 깊이 사과드립니. 앞으로는 고객님들이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공간을 재정비하고 안전 휴식 존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은 박수가 일었고 누군가는 그 말 제대로 지키셔야 해요. 라고 외쳤다. 문가영 씨, 괜찮으시면 저희 직원이 다른 휴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발목 부상에 맞는 의자나 쿠션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휠체어를 쓰고 싶네요. 걷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 와중에 보안 책임자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결국 머쓱해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문가영 씨, 아까는 제가 좀 과했네요. 업무에 몰두하다 보니 그냥 규정을 지키려고 한 거지만 제 행동도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반성하고 계신 거 맞나요?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내가 틀렸나 싶기도 하고 너무 유명세만 믿고 규칙을 어긴 건 아닌지 의심했던 것도 사실입니. 그런데 제 태도가 지나쳤다는 건 인정합니 죄송합니다. 문가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알겠어요. 저도 크고 작은 오해를 받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 당황스러웠네요. 사람들 속에서 몇몇이 휴대폰을 내리며 그래도 결국 사과하네. 다행이다. 하고 희미하게 웃었다. 진짜 안전 휴식 존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나도 가끔 무릎이 안 좋아서 힘든데 앉을 곳 찾기 힘들었거든. 문가영이 이 일을 계기로 뭔가 제안도 하고 바꿔나갈 모양이네. 좋은 영향력이 될 수도 있겠어. 몇 시간이 지나 SNS에서는 이 사건이 급격히 퍼졌다. 여러 영상이 올라왔고 각각 보안팀장의 고압적인 태도와 그로 인해 논란이 커진 상황. 그리고 결국 사과와 함께 제도 개선이 논의된 결말까지가 박제되었다. 모든 댓글이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유명인이라서 괜히 차별받았다. 혹은 장애인이나 환자라면 더 힘들었을 상황이라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어느새 밤이 되자 쇼핑몰 측이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짧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오늘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사과드리며 고객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안전휴식
존 가칭을 설치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쇼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듯했다. 며칠 뒤 다시 그 쇼핑몰에 온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입구 근처 화려하게 꾸며진 공간 한쪽에 휠체어와 긴 의자가 비치되어 있었고 상단에 작은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임시 안전 휴식 존, 누구든 자유롭게 쉬어가세요. 라는 문구가 보였다. 짧은 공사 기간을 거쳐 임시로 꾸려놓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해 보이는 공간이었다. 안전 휴식 존이라. 예전엔 없었는데 얼마 전 그 사건 이후로 만들어졌대. 와, 효과 빠르다. 진짜 좋아 보인다. 어른들도 편히 쉴 수 있겠네. 저기도 확충해주면 좋겠다. 한 곳 말고도. 쇼핑몰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곧 시내 다른 지점들도 이런 휴식 존을 마련하기로 했다더라. 매니저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야. 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들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문가영은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 가영아, 그 사건 기사 올라온 거 봤어? 반응 되게 폭발적이던데. 응, 일부러 찾아보진 않았지만 메시지 많이 받았어. 솔직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서 다행이야. 이번에 너가 멋지게 항의해서 안전휴식 존이 생겼잖아. 사람들도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 나도 관절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서 있거든. 그 공간이 있으니까 정말 편해. 그러면 됐어. 사실 나도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뀔 줄은 몰랐어. 그냥 너무 분해서 못 참았던 건데. 좋은 변화지. 덕분에 다들 이 문제를 더 생각하게 됐잖아. 고마워. 나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앞으로 더 잘해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도 다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 그때 문자가 도착했다. 쇼핑몰 측에서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와 함께 행사 재진행을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이었다. 얼른 행사를 다시 잡아야겠네. 어때? 준비는 잘 돼가? 응, 이제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 사람들도 많이 참여할 테고. 수고했어, 가영아. 역시 멋지다니까. 그 말에 문가영은 작은 웃음을 지었다. 멋지긴. 그런데 이번 일 때문에 또다시 시끄러운 건 아닐까 걱정도 돼. 그래도 한 번쯤 이런 갈등이 터져서 개선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맞지? 이번에 큰 이슈가 되긴 했어도 좋은 변화를 이끈 거라면 의미 있지. 며칠 뒤 쇼핑몰은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보안 책임자도 참석하여 공식 사과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배경과 그동안의 경험이 어땠는지 간략히 털어놓았다. 저는 사실 이 쇼핑몰 보안 업무를 10년 넘게 하면서 과거에 몇몇 유명인이나 VIP 고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 여러 번 봤습. 그래서 아예 선입견을 가졌고 그것이 오늘날 이런 무리한 행동으로 이어진 것 같습. 죄송합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곧바로 뒤를 이었다.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손님이든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 안전 휴식 존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추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가영도 자리에 있었는데 짧게 소감을 전했다. 처음엔 정말 수치스럽고 화났습. 그러나 이런 사과와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유명인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수가 터졌고 회견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번 사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돼서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어떤 이들은 사실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이슈가 된 거죠 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고 쇼핑몰 측에서는 내부 공지로 모든 직원에게 휠체어나 목발 사용자, 기타 불편을 겪는 고객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안전 휴식 존으로 안내할 것, 불편을 표현하면 즉시 대응할 것, VIP와 일반 고객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 또한 차별적 언행 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며칠 뒤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 간단히 반성회를 열었다. 예전에는 훈련 매뉴얼이란 게 형식적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고객 불편을 해소하라는 구체적 지침이 나왔네요. 보안팀장님도 요새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 예전엔 껄끄러운 얼굴로 마주치기 싫었는데
요즘은 좀 부드럽게 인사도 하고. 교육이 효과를 내고 있나 봐. 그래도 한 번의 변화가 전부를 해결하진 않겠지만 뭔가 나아지는 느낌이야. 그렇듯 쇼핑몰 내부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었다. 늘 달갑지 않은 역할로만 보이던 보안팀 또한 점차 고객 안전을 돕는 본래 취지에 맞게 행동하려 애를 쓰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그 쇼핑몰을 다시 찾은 문가영이 안전 휴식 존을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바뀐 거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복잡한데. 그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다는 건 좋네. 곁에 있던 한 쇼핑객이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아, 문가영 씨. 저번에 큰일 겪으셨잖아요. 저 안전 휴식 존 진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보다 여러분이 더 문제를 크게 알려주셨고 쇼핑몰이 잘 움직여준 결과죠. 그래도 제가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기쁘네요. 이번 사건 보면서 저도 어딘가에서 부당한 일 보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늘 조용히 있으면 안 바뀌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느꼈어요.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보안팀장으로 보이는 이가 저 멀리서 다가왔다. 예전보다 좀 차분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문가영 씨. 다시 뵈니까 좀 쑥스럽네요. 그날 제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최근에 교육받으며 깨달았습. 정말 죄송했습니다. 문가영은 살짝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죠. 앞으로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에게도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네, 물론입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그리고 아마 얼마 후에 시청이나 다른 대형 시설에도 이런 안전 휴식 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어요. 이번 사례가 시 정책에 참고된다고 하더군요. 정말요? 와,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결과적으로 좋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다행입니. 그게 다 문가영 씨가 불편을 직접 호소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덕분이죠. 다들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날 한마음으로 제 억울함을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혼자 힘으로는 이뤄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에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역시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바꿀 수 있나 봐요. 앞으로 혹시 다른 부당함을 보면 우리도 발 뻗고 나서야겠어요. 같이 노력합시다. 그 순간 쇼핑몰 안에는 한층 화기애애한 기운이 감돌았다.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공간이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보안 책임자는 비록 쑥스럽지만 정직하게 행동을 고치려 애쓰고 있었다. 이런 모든 변화는 그날의 치열한 갈등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문가영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무리 유명인이라 해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불편을 겪어요. 그 점을 간과하면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이번 기회를 통해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보안 책임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많이 배웠습. 제가 가진 선입견이나 이기적인 생각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고 제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멋지네요. 다들 배울 점이 있어요. 하고 환하게 웃었다. 어떤 이는 정말 쇼핑몰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괜히 딱딱했는데 이제 뭔가 편안하고 서로 존중하는 느낌이네요. 하고 기쁜 듯 말했다. 앞으로도 SNS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서로 얘기해요. 네, 그래요. 우리도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그러자 문가영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오늘의 이 대화와 과정을 잊지 말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목소리 낼 거고요.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고 쇼핑몰은 다시 일상적인 활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안전 휴식 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희망 또한 커져갔다. 아, 맞다. 다음번 행사는 언제 열리는 거예요?
글쎄요, 조만간 쇼핑몰 공식 계정을 통해 공지할 거라고 들었습. 혹시 관심 있으시면 계정을 팔로우하고 소식을 받아보세. 이번에는 안전 휴식 존을 기념해서 새로운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그럼 우리도 팔로우 해야겠다. 요즘엔 한번 불편 있으면 바로 제보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죠.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이 시스템이 더 좋아지겠죠. 그날 저녁 SNS에선 서울 안전 휴식 존 해시태그가 새롭게 급부상했다. 많은 시민이 나도 편하게 쉴 곳 하나가 절실했다. 문과영이 시작한 작은 외침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었다. 등 다양한 글을 올리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도시 상점들도 비슷한 시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부당한 대우는 그냥 지나치지 말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를 보냈다. 결국 그 모든 사건의 마무리는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와 통렬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안전휴식존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혹시 다음에 또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고 바로 이야기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야 바뀌니까. 좋아요. 그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합시다. 누구나 편히 쉴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쇼핑몰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둘 환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문가영 역시 흐뭇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다가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화해와 이해의 장면이 만들어낸 따뜻한 여운이 쇼핑몰 안 곳곳에 남아 은은하게 번져가는 듯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누군가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고 누군가는 망설이겠지만 결국 잘못된 상황을 조용히 지나치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하나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가 사는 곳을 조금씩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지 않을까. 어쩌면 내일은 당신이 직접 이런 장면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조금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갈지도 모른다. 내가 대단한 힘은 없어도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다. 다음 소식을 기다릴게요. 혹시 또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나 다른 데서 생기는 안전 휴식 존 이야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요, 앞으로 쇼핑몰 계정도 팔로우 하시고 제 계정에도 들어오셔서 확인하세. 곧 새로운 스토리가 펼쳐질 거예요. 그리하여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생긴 작은 회오리는 커다란 파장을 남기며 또 다른 영역으로 번져가고 있었다.